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장윤미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차를 맞이했습니다. 취임 2주차의 시작은 오늘 오전에 진행된 국회 첫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빨리 진행된 국회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자, 처칠과 애틀리에를 빗대면서 그 어느 때보다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가 역사의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코로나 추경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무엇보다 협력과 통합,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지만 국회의 협치, 소통, 그리고 이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고 부탁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통합이라는 단어를 21번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요. 더 중요했던 것은 야당 의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건넨 그 손에 저는 모든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취임사에서 통합이나 협치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해서 일부 또 비판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네.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서 그런 우려를 저는 100% 불식시켰다고 생각하고 또 말 이상으로 정말로 저런 낮은 자세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야당으로서도 조금 더 협치에 대한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각 임명에 대해서 야당과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해왔었는데 자, 지금 최근까지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르게 협조와 협치를 당부하고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지금 당부하고 좀 부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정연설이 국회에서 처음 이뤄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여소야대 국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좀 난항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취임사 때는 뭐 자유는 35번이 나왔지만 뭐 통합, 뭐 협치 이런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또 어떤 정치적인 공세의 빌미를 제공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비판까지 좀 겸허히 좀 수용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0번이 넘게 이 여당과 야당의 협치를 상당히 좀 중요시했고 오늘 시정연설의 가장 포인트인 추경과 관련해서는 사실 민주당으로서도 이론을 하거나 발목 잡기를 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민주당도 같은 입장인 사안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협치를 당부하면서 또 야당의 손을 내미는 그런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저희 김단비 기자가 오늘 국회 시정연설의 분위기 굉장히 화기애애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분위기를 주도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입장할 때부터도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그림을 잠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설을 위해서 단상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 의원들을 향해서 대통령 의장께도 인사하시죠. 네, 의원들을 향해서 인사를 했는데 의장에게도 인사를 하셔야죠 라고 하니까 돌아서서 의장과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 의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큰 소리로 터졌던 순간이에요. 연설 시작하기도 전에. 자, 그리고 또 연설이 다 끝난 다음에 아주 이례적인 장면도 또 연출됐습니다. 그 장면도 함께 보실까요? 자, 연설이 끝난 다음에 단상에서 내려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이 앉아있는 쪽으로 직접 가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서 아예 민주당과 정의당 쪽 의원들이 앉아 있는 자리로 직접 가서 일일이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게요, 이 사실 4분 넘게 저렇게 야당 의원들과 직접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하는 것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평가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야당 의원들 대면하면서 그리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막상 대통령이 본인에게 인사를 할 때는 웃으면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좋았어요. 윤미향 의원과도 인사를 나누고 또 조홍천 의원은 어깨까지 툭툭 두들기면서 개인적으로 친미를 또 강조하기도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 연설도 연설이지만 끝난 다음에 연출된 이례적인 이 장면에 대해서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너무 좋았죠. 그리고 지금 그 화면 보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빳빳하게 내가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100마디 국회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100마디 말보다도 저렇게 국회의원 한 분 한 분한테 눈을 맞추면서 인사를 건네는 게 더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뭐 장윤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윤석열 정부 최소한 처음 2년 동안은 국회 협조가 없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그렇죠.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뭐 지령을 내리고 국회는 그걸 입법으로 뒷받침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대등한 정말 사건 분립의 주체로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 장면을 보면서 더 이상했던 거는 왜 기존에 저렇게 한 대통령이 없었을까? 아하. 왜 우리가 이걸 이례적이라고 할까라는 게 오히려 참 이상했고요. 네. 우리가 기존의 여의도 문법에 물들지 않은 대통령을 선출한 보람이 네. 이런 장면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자,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앉아 있는 좌석 사이사이로 직접 들어가서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악수를 나누는 장면에서 또 눈에 띈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박범계 전 장관. 글쎄요, 그리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 박범계 전 장관이 먼저 와서 인사를 또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죠. 그렇습니다. 박범계 전 장관은 뭐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뿐만 아니라 뭐 수사지휘권 폐지 등등에 있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검찰 개혁의 방향성과는 사실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좋은 감정일 리도 없고 좋은 관계일 수도 없는데 오늘 시정연설에서는 박범계 전 장관이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나누고 또 이렇게 환담을 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각인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뭐 기존의 여의도 문법 정치문법에서는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런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걸 오늘 보여준 하나의 네.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시정연설을 시작하기 전부터 국회의장에게 인사할 때도 의원들의 웃음이 터져 나왔고 끝난 다음에 처음엔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 모든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 소통과 협치 그리고 협조를 강조했던 그 내용과도 일맥상통하겠고요.